좋아요, 구독. 자, 그다음에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네.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거까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진행을 하면, 네. 그러면 비트는 알겠어. 그럼 알트는? 또 문제죠. 알트는? 왜냐면 도지코인이 최근에 반감기하고 나서 이후에 좀 급등할 밈코인 중 하나로 좀 이름이 올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져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비트코인이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올라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네. 비트로 갖고 있어라고 말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트 갖고 있는 사람도 비트로 옮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겠죠. 네. 네. 뭘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 심리상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이게 않죠. 내 알트코인 많이 안 올랐는데 저렇게 오른 비트로 갈아타라고? 근데 그게 맞았어요. 어떻게? 늦었어.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비트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고 알트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 차이.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네. 다 같이 보면은 이건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 그쵸. 시총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알트 불장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연스럽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거 보시면 2021년이거든요. 이때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가 내년이 됐어요. 25년 9월이 돼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뭐 한 2억 5천 정도 가 있어. 네. 가 있는데 갑자기 비트 도미넌스를 봤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떨어지네? 라고 하고 우리가 인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요 네. 타이밍에 파란색 타이밍 우리가 인지를 한 겁니다. 이때. 네. 이때 알트코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라가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거든요. 네. 이때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네. 이 상황인데, 얘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요 파란색 선 같은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3, 4, 5인데 이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엘리엇 파동 끝났어. 5파 끝났는데 알트코인들은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더리움은 요렇고, 네.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플도 요렇게 1, 2 한 다음에 3, 4 한 다음에 5 해서 겪고 있는 중이에요. 겪고 있는 중.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에이다인데,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 오르고 한 번 더 오르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해서 엘리엇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다 겪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얘는 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 타이밍의 고점이 아니고 고점 전에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요때 딱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안 말하는 건데 더 궁금해요.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네. 비트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비트가 어느 타이밍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비슷한 가격까지 갔어. 근데 비트 도미넌스가 갑자기 떨어지네?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모든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최소 한 번 겪고 있다. 두 번 겪는 것도 있는데, 중간이니까. 네, 두 번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라 치고, 네. 아니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때 겪고 네. 있어요. 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비트가 고점을 찍기 전에 네. 알트코인이 어디를 찍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자, 비트가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 어쨌든 고점을 찍잖아요. 25년 네. 9월로 예상했을 네. 때?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파동상 아무리 올라가봐 여긴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리플이 만약에 요게 고점이 되기 전에 여기를 찍었었다. 그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엘리엇 파동 한번 다시 겪으니까. 겪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얼마 가냐 이거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얼마 가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를 찍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곱하기 4요? 3, 3. 아, 3. 네.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솔라나가 100만 원을 찍었다라고 친다면 네. 솔라나가 이제 얘를 100만 원을 찍은 게 아니고 솔라나 30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솔라나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만 가면 네. 얘는 100만 원까지 가요. 고점이 100이니까. 네. 여기서 1, 2 한 다음에 3, 4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알트코인들이 찍는지가 중요해요. 고점을 얼마를 찍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고점을 찍기 전에 그게 중요하네요. 네, 알트가 어디까지 고점 갔다가 찍기 전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로 봤을 때도 25년 9월 전에 알트코인의 고점을 얼마나 찍느냐 이거인 거죠? 네, 그 포인트가? 고점에서 곱하기 3하면 최종 고점이에요. 이게 최종 고점. 네. 혹은 더 갈 수도 있죠. 솔라나처럼 그쵸. 더 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간다는 거는 엘리엇 파동이 확장이 나왔을 때예요? 엘리엇 파동 2번 겪는 거예요. 네. 그 원래는 한 번만 겪는데 네. 한 번 겪고 또 겪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솔라나 솔라나가 지난번에 그랬고 네.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들이 그랬고 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보시면은 네. 솔라나 최소 30만 원 확보. 왜냐? 지금 10만 원 찍었으니까. 지금 10만 원 찍은 상태로 그대로 가면 곱하기 3하면 30만 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코인이 있잖아요. 네. 응원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트 중에서? 네. 그러면 그 내년 이제 9월이 되기 전에 음. 얼마를 찍고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런 코인들은 좀 담아볼 법하죠. 고점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그럼 지금 어쨌든 아직 25년 9월이 되려면 사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적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냥 꾹 네. 참고 더 떨어질 수 있죠. 네. 비트코인 지금 뭐 더 떨어지면 알트코인 안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2억에서 1.2억까지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3분의 1 토막 나겠죠. 그럼요. 더 떨어지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버텨야 되는 견뎌야 거죠. 한다. 네. 그럼 잠깐만 신규 매수는요? 신규 매수는 네. 비트 사세요. 신규 매수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 아까도 보셨지만 어. 알트코인을 오르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로 알트코인 갈아타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알트코인으로 옮겨간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긴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한 번 올랐다가 큰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억 2천까지 안 떨어져도 그래도 20-30% 되는 조정이 있을 텐데 네. 조정 왔을 때 갈아타면 돼요, 사실. 네. 그렇게만 갈아타도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알트코인 오를 때 알트코인을 갈아타면 되지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네. 나 정리를 하면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알트코인이 고점이 어디를 찍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의 3배 정도가 그 알트코인의 고점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간 좀 남아서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물 ETF 승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월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 기준으로 일단 SEC가 ETF 승인 좀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대표님이 보실 때는 승인 가능성 꽤 높다고 보시는지. 승인 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결과랑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차트대로 가요. 근데 ETF가 승인되면 어쨌든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25만 달러 간다고 예측했을 때 현물 ETF가 그때는 승인된다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건 맞죠. 네. 근데도 25만 달러고 지금도 25만 달러예요. 현물 ETF가 승인됐든 되지 않았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ETF가 되게 크게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 보면 차트상으로 간다고 하면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가지고 응. 이제 하는데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분석글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전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260원까지 올라간다고 썼어요. 근데 오버로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헤데라가 263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말한 대로 갔네요라고 네. 글을 썼는데 네. 글을 지우래요 갑자기. 왜요? 네가 분석해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글을 지우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네.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네. 저는 결국엔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하나의 트리거. 네, 트리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똑같은 차트 모양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 비율을 따라가고 네. 결국에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전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스웰 군상이나 이런 뭐 표준 정교 분포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네. 뭐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데 네. 근데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뭐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는 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을 잠깐만 분석을 해드리면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이는 코인들이 별로 없어요.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인다고요? 네,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고점에서 고점을 높이잖아요, 이렇게. 아 그쵸. 네. 네. 근데 대부분 안 높여요.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고점 높이나요? 아니죠. 고점 대비 고점을 낮추죠.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낮추죠. 그래서 고점 대비 고점을 높여야 전 메이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코인이 비트 이더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솔라나가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주. 네, 왜냐면 솔라나는 정고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한 번 더 올라가면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에 어디까지 가는지랑 상관없이 네. 이더리움 요건 고점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네. 2만 달러예요. 2천만 원 정도까지, 2천만 원, 한 2,5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7,000달러에서 뭐 최대 한 23,000달러인데 네. 한 2만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에요. 뭐 물론 오파가 261.8에서 딱 땡하고 끝나긴 하는데 끝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12,000달러 정도고 그래도 꽤나 높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여기서 얼마를 찍느냐가 중요한 거. 근데 고점이 고점을 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약간 적립식으로 사는 그런 매수 전략? 그건 어떻게 저는 좋다고 보세요? 생각해요. 아 마찬가지로?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 근처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고점 근처에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 이만큼 가고 이더리움도 이만큼 가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쯤 와 있고 이더리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는 게 수익 기대치가 높죠. 그쵸.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저는 지금부터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못 믿겠으면 네. 이게 잘 사는 것보다 본인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비트로 모아가시는 게 저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 아니면은 주식하시던 분들이 하시기에는 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